배우는 건 좋은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 혹시 북한?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너무 길어서 못 외웠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우리 대한민국 아마 그 행복지수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저는 스웨덴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게 최고의 복지국가. 네. 이렇게 되게 좋은 나라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스웨덴과 모순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까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이 주제를 혹시 이렇게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잡으신 데에 따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35년 살면서 네. 그 체험에 의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모순이나 혹은 네. 발전된 모습 속에서 보였던 네. 그런 모순된 모습 혹은 상반된 모습들을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이 네. 보여줬다는 데서 제가 이제 착안하게 된 어떤 그런 제목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복지국가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걷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또 법만큼 30% 이상을 내야 되고. 네. 그러면 결국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분배적 정의.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대개 사회주의적 국가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국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회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분배적 국가인데 네. 조금 더 한번 다른 면을 보면 경제면을 보면 자유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상당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네. 그러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또 되게 자유주의적인 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 이게 모순 같다. 모순이라기보다도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네. 역설적인 것을 재미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요. 네. 엄마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수영 배우는 건 좋은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 물에 들어가지 말고 수영을 배워야 돼. 그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물에 안 들어가고. 근데 그게 가능한 국가라는 그러죠. 말씀이신 바로 거잖아요. 그런 면이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인 면과 네. 자유시장주의 경제가 같이 만나야지만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그걸 모순이라고 보고 혹은 역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이제 하나의 주제가 좀 탄생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데 100년 전 혹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50년 전 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50년대, 60년대까지만 가도 차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버금가는 5대, 10대 내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한 최고의 성평등 국가, 또 복지국가, 행복국가가 되었을까라는 측면이에요.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했을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회라고 본 거죠. 네. 지금의 스웨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 국가가 됐는지 네. 최현혁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자리를 좀 옮겨서 이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성평등이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살기 좋은 국가가 됐을까요? 1800년대 그 스웨덴 많은 국민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역시 국민들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엄청 심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세금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파켓,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 네. 그 다음에 국왕, 네. 까지 해가지고 총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사회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민과 맞물려서 국가적으로는 위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네. 그 인식의 어떤 그 기반은 결국은 변화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겠다는 절박함이 위로부터의 개혁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권력들을 놓고 네. 부패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기득권에 특권이 모여있을 때. 네, 맞습니다. 기득권과 특히 이제 한 사람에게 몰려 있는 특권들 놓기거든요. 제가 주목한 것이 이제 스웨덴과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의 어떤 그런 그 변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민권을 주장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기성 권력들을 무너뜨린 구체제를 무너뜨린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렇죠. 네. 아래부터 혁명이라면은 영국과 미국과 스웨덴의 어떤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은 위로부터의 혁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패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보통 선거권제, 그 다음에 정당들도 이제 부패가 일단 사라진 상태에서 정당들이 되다 보니까 정책 중심의 정치가 되기 시작하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지만 민주주의 제도적인 것들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좀 이런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어떠한 중요한 좀 생각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불체포 특권에 같은 경우가 보면 말이죠. 80년대 민주화의 봄이 오기 전까지의 상황으로 네. 봤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됩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네. 어디까지 왔을까요? 민주주의 측정해보면 22내배권입니다. 네, 16위권인가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측정하는 그 민주주의 척도를 보면은요. 네.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측정하는 것도 완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두려워서 정치인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지 그 하나를 놓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가 해방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법태들이 안에서의 행동을 하려고 또 노력할 것이고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놓는다고 그랬을 때 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줄 겁니다. 그렇죠. 박수 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양당이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면은요. 네. 우리 대한민국 아마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교수님께서 어쨌든 이제 스웨덴 패러독스 기고를 또 쓰셨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정치학과 관련된 또 저서를 출간하셨잖아요. 이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게끔 성장시키는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어떤 네. 교수님만의 이론이나 철학이 네.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28년을 살고 스웨덴에서는 35년을 살면서 사실은 스웨덴만이 아닌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 남아공과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을 다양한 국가들을 짧게는 1개월 혹은 길게는 1년 동안을 체험하면서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이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학자의 입장으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방법론을 가리키면서 졸업 후의 전망 이 낙관적이냐 혹은 비관적이냐라는 것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행복도를 제가 측정을 15년 동안 해봤는데 스웨덴 학생들이 75% 80%가 아주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 7, 80%가 그래요. 거의 그다음에 대다수. 낙관적이다. 왜 그럴까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얘기를 있다는 해요. 거네요. 희망이 한마디로. 있죠. 또 한 가지가 행복을 측정할 때 두 가지라 그래요. 한 가지는 1차적 관문인 일단 불평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일단 1차적 그렇죠. 관문을 좌절하고 통과를 말겠죠. 못하죠. 좌절하고 나니까. 그럼 거기를 통과했었을 때 자기가 꿈꾸고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관문인데 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관문에서 내가 난 아무리 꿈을 꿔도 손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비관적일 거예요. 스웨덴 학생들은 두 가지가 다 일단 만족했을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20대 또 혹은 30대, 40대를 만나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80%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변하지가 그 이유는 않네요. 세대가 30대, 40대, 50대에 가서도 자기가 꿈꾸는 그 시기에 그 나이대에 꿈꾸는 혹은 다시 한번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다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지국가는 필요한 것이고요.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일단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복지 재정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아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50대, 60대 됐을 때까지도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또 50대, 50대 될 네.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이어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복지를 바로 책임져야 그런 지점에서 하는데. 본다면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세금을 본인이 낸 만큼의 30%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그거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그러면은 그 낸 세금을 과연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관료 제도도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복지 정책,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러면은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어떤 그런 그 인기 영합주의에 네, 그게 가까운 아니라, 어떤 그런 네. 것을 약속을 통해 가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큰 약속을 해놓고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네. 재정적으로 가능한 검증이 실현 가능한 가능한, 것을 미리 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복지 정책. 다시 말해서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네. 지속적인 복지 국가는 말이죠. 네. 또 국민 어떤 그런 의식 수준도 시민의 의식도 높아야 높아야 되고요.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특권과 그 다음에 기득권을 놓은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정책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왜 북유럽 국가들, 네덜란드까지 독일까지도 포함해 전체 그 북유럽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국회도 정책 중심의 정당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국민들 앞에서 정책 토론이 TV를 통해서 여과 없이 나갈 때 그 어떤 그런 레토릭과 그 다음에 어떤 토론 내용들이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토론 그 자세랄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사실은 배우는 거거든요. 네. 국회는 정치 교육의 창의이자 공간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보시는 게 이곳이니까요.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창간 20주년 포럼을 맞이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맡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네. 짤막하게 티저 영상처럼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제목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한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면이 담겨져 있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제가 35년 동안 살면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론 속에서 대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찾은 곳이 스웨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은 사람이다. 한 그룹이 아닌 네. 전체적인 국민들의 변화 속에서 일궈낸 그런 결과물이 스웨덴 모델 혹은 스웨덴 복지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화는 역시 함께 변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계기는 역시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재에 있는 아주 편한 것들 것이 그 특권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 뭐라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식당을 가더라도 제가 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계기는 자연스러움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편한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편한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물은 위에서 그쵸. 아래로 네. 흐르던 말이죠. 편한 것은 자유로움이다. 또는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그것은 역시 복지국가 속에서 담아내는 어떤 하나의 병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 속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4월 5일에 열릴 뉴스핌 20주년 창간 포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스웨덴의 속 깊은 이야기들도 함께 만나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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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